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 바로 엄마와 딸이 아닐까요? 따뜻한 밥상 위 지독한 침묵만이 흐르던 어느 모녀가 있습니다. 딸의 미래가 걱정돼 쏟아낸 엄마의 사랑은 잔소리가 되고, 꿈을 이해받고 싶던 딸의 마음은 상처가 되어 돌아왔죠. 굳게 닫힌 방문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 하나가 얼음장 같던 마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서툰 표현, 어색한 시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변화. 이 영상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만 주던 모녀가 어떻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눈물로 화해하게 되는지,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돼 따뜻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프롤로그. 불편한 식탁 위의 침묵.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발 아래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쓸쓸하게 느껴지는 어느 저녁이었다. 김미경은 늘 그랬듯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따뜻한 찌개 냄새, 누릇하게 구워진 생선, 알록달록한 반찬들,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한상이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딸 수진이 제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벌써 2시간이 넘었다. 미경은 한숨처럼 숨을 내쉬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정말이지. 미경은 막연히 그랬다. 은퇴를 하면 좀 나을 줄 알았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 교사들과 격이 없이 지내던 그 시절. 그때는 적어도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숨 막히는 이 침묵은 여전했다. 어쩌면 더 심해졌는지도 모른다. 수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은 마치 미경의 마음과 수진의 마음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키보드 소리만이 딸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웹툰 작가라니, 그깟 그림 몇 장으로 밥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늘 걱정이었다.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은 불안정한 예술의 길을 걷는 딸을 볼 때마다 시큰거렸다.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수지는 유독 미경의 애간장을 태웠다. 식탁 위에 놓인 시계를 흘끗 보았다. 벌써 8시. 미경은 수진이 좋아하는 잡채를 한 번 더 쳐다봤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미경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을 들었다. 갓 지은 쌀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입안 가득 맴도는 건 쌉쌀하는 공허함 뿐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미경은 기억을 더듬었다. 수진이 중학교에 갈 무렵이었을까? 그 전까지는 나름 살가운 모녀지간이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수진은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화는 짧아지고 수진의 눈빛은 무언가 불만에 가득 찬 듯 변해갔다. 미경은 그저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만 생각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수진이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였다. 미경은 그저 막연한 꿈이라고,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하다못해 안정적인 교사라도 되는 게 어떻겠냐고 몇 번이나 설득했다. 그게 다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수지는 미경의 말을 잔소리로,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엄마는 내가 뭘 하든 못마땅하잖아. 내가 행복하면 된 거잖아. 왜 엄마 마음대로 나를 바꾸려고 해?
수진의 눈에 서린 서운함과 분노를 미경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식탁 위의 대화는 사라지고 텅 빈 침묵만이 맴돌기 시작한 건. 미경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눈앞의 음식들은 수진과의 관계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 많던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아니, 사랑은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다만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렸을 뿐이었다. 갑자기 수진의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미경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었다. 평소처럼 흐트러진 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식탁 위로 시선이 머물렀지만 이내 미경을 향해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따랐다. 저녁 안 먹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물컵을 들고 현관을 향했다. 응, 나갈게. 어디 가는... 미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이미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대안은 없었다. 수진은 미경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찰나 미경은 닫히는 문틈 사이로 수진의 뒷모습을 보았다. 마치 자신에게서 멀어져가는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또 잔소리처럼 들렸을까. 미경은 자신에게 물었다. 내 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텅 빈 식탁,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과 그 위를 덮고 있는 무거운 침묵. 미경은 언제쯤이면 이 식탁에 온기가 돌고 딸과 마주 앉아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희망만이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깊은 단절의 벽을 과연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다시금 서로를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미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간절한 바람이 식탁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1장. 어긋난 시작. 불편한 식탁 위의 침묵. 노을 밑이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오던 늦가을 저녁. 미경은 익숙한 손길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접시에 담았다.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닫으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엊그제 은퇴식을 치른 지 벌써 일주일. 아침마다 북적였던 학교 대신 이제는 고요한 아파트가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교사로서의 삶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학부모들의 질문, 동료들과의 잡담, 모든 것이 명확하고 자신의 역할 또한 분명했다. 그런데 이젠 뭐랄까, 이 고요함이 너무 낯설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나는 된장찌개와 노릇하게 구운 갈치, 김치와 시금치나물이 정갈하게 놓였다. 미경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식탁을 정리했다. 늘 그랬듯 완벽한 한상. 딸 수진이 좋아하는 갈치까지 구웠으니 오늘은 좀 나오려나? 문득 수진의 방 문을 흘긋 팠다.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은 마치 거대한 벽 같았다. 엄마의 노력이 닿지 않는 견고한 벽. 얘는 도대체 언제 나올 작정이야? 밥 때 되면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웹툰 작가라는 직업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늦게까지 자고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린다니. 그러다가는 몸 망치지. 몇 번이고 잔소리를 했다. 아니, 잔소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로서 할 도리를 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수지는 그런 미경의 말을 잔소리 혹은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엄마 제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마음에 안 들잖아. 미경아,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엄마도 좀 쉬어, 이제. 언젠가 수진이 핏대를 세우며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에 미경은 가슴이 시큰거렸다. 내가 대체 뭘 그리 잘못한 말인가? 그저 딸이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을 뿐인데. 미경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을 애써 누르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겼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울적한 마음을 대변하듯 크게 울렸다. 그때부터였을까? 이 식탁이 이렇게 어색해지기 시작한 게. 미경은 아득한 과거를 떠올렸다. 수진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때는 식탁이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미래의 꿈 이야기까지. 수진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잘거렸고 미경은 그런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수진아, 엄마는 네가 무엇을 하던 다 응원할 거야. 그렇게 말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났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경의 응원은 지시로, 걱정은 간섭으로 변질되었다. 수진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취미로 해 라고 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같은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물론 미경의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그저 딸이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했던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진심이 닿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엄마의 날카로운 말들 속에 숨은 진심을 찾을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미경의 말은 칼날처럼 수진의 마음에 박혔고, 그때마다 둘 사이의 간극은 조금씩 더 벌어졌다. 미경은 젓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시원해야 할 국물인데 어딘가 쓰게 느껴졌다. 갈치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놓았다. 수진이 어릴 적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 맛을 기억이나 할까. 그녀는 수진이 독립한 후 처음으로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오랜만에 차려준 식사였지만 수진은 밥을 허겁지겁 먹고는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경은 서운한 마음에 좀 앉아서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그래 라고 말했다. 수진은 나 바빠, 마감해야 해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미경은 식탁을 차리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의무감으로, 어쩌면 희망 없는 기대감으로 식탁을 차렸다. 그때 수진의 방문이 드디어 열렸다. 미경은 순간 긴장했다. 수진은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미경을 보지 않고 냉장고로 향했다. 물병을 꺼내 시원하게 한 잔 들이켜는 모습에서는 피로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엿보였다. 이내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수진아, 밥 안 먹어? 엄마가 갈치도 구웠는데. 미경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아니, 괜찮아. 좀 이따가 시켜 먹을게.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다 차려놨는데 뭘 또 시켜 먹어. 집밥이 제일 좋지. 미경은 습관처럼 잔소리를 덧붙였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미세한 짜증이 스쳤다.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쾅! 소리가 미경의 마음에 쇠모처럼 박혔다. 또 그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 딸의 눈빛에서 읽히는 지친 감정은 내가 사랑이라고 내민 손길이 어쩌면 폭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의구심을 남겼다. 미경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다.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위로 싸늘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미경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식탁은 언제쯤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저 사랑한다는 말조차 비수가 되어 박힐까 두려워 진심을 숨겨야만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녀는 조용히 길게 한숨을 쉬었다. 2장 겹겹이 쌓인 오해 말하지 못한 진심. 차가운 식탁 위 침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밤 수진의 쾅 닫힌 방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미경은 컵에 남은 차가운 물을 한숨과 함께 들이켰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딸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도 잘못된 일이었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사랑한다. 분명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이리 삐걱거리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미경은 거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의 어릴 적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에게 동화책을 읽어달라 조르던 아이. 낡은 스케치북에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려와 자랑하던 아이. 그때는 그저 사랑스러웠다. 미경은 그 작은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다. 아니,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미경아,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엄마 좀 쳐 이제. 문득 수진이 핏대를 세우며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혀! 미경은 코웃음을 쳤다. 평생을 잦은 빗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쉬라는 말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딸을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희생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니 딸의 앞길에 조언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수진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미경의 사랑은 점차 간섭으로 변해갔다. 미술에 재능을 보이던 수진에게 미경은 그림은 취미로만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과로 가야 한다. 라고 수없이 말했다. 수진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 디자인과 가고 싶어요. 그림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림? 그림 그려서 뭘 하겠다는 건데? 그거 다 배고픈 직업이야. 엄마는 네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다. 엄마는 왜 제 꿈을 이해 못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미경은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아닌 너는 틀렸어 라는 비난의 메시지가 쌓여갔다. 수진은 결국 미경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미경은 그저 딸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다 엄마 마음을 알겠지. 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스스로 위로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진이 웹툰 작가의 길을 선언했을 때 갈등은 폭발했다. 미경은 그 길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는 친구들을 보며 수진이 혹시라도 뒤처질까봐 노심초사했다. 수진아, 웹툰 작가가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냥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해봐. 어때? 엄마,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면서 그렇게 쉽게 말해요?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죠?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건데? 당장 생활비는? 결혼은? 엄마는 다 네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미경은 자신의 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의 귀에는 엄마의 말이 너는 능력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비수로 들렸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난이 오고 갔고, 그럴 때마다 모녀의 마음에는 깊은 금이 갔다. 수지는 결국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선언했고, 그때부터 둘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멀어졌다. 미경은 수진의 독립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곁에 머물기를 바랬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평범하게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 아닌가. 그런데 수지는 미경의 바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었다. 미경은 종종 수진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청소를 해주려고 했다. 수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은 미경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버려 두라니. 자식 걱정하는 엄마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미경은 자신이 수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염려하는지 그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미경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그 사랑은 수진에게 겹겹이 쌓인 오해의 벽이 되었다. 식탁 위는 물론이고 집안 전체에 들이온 이 침묵은 말하지 못한 진심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미경은 이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 속에서 희미하지만 강렬한 질문이 솟아났다. 3장 보이지 않는 벽, 단절된 관계의 서막. 텅 빈 집은 넓었다. 교단에서 매일같이 아이들과 부대끼고 웃고 떠들던 미경에게 은퇴 후에 이 고요함은 마치 차가운 공기처럼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익숙하게 식탁을 정리하고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문득 수진의 방을 돌아봤다.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딸이 아닌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낯선 존재가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말이지.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밤 그렇게 차려준 밥상도 마다하고 나갔던 수지는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인기척을 들었지만 미경은 굳이 아는 척하지 않았다.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미경보다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출근했던 때에도 수지는 항상 늦잠을 자고 미경이 나간 후에야 하루를 시작했다. 미경은 자신이 학교에 있을 때보다 지금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딸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가족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면서도 결국에는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미경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부럽고 동시에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며칠 후 미경은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주말에 엄마랑 같이 영화 볼까? 네가 좋아하는 거로 예약할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엄마, 저 주말에 작업할 거 많아요. 다음에요. 다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오지 않는 언젠가와 같았다. 미경은 실망감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진 것은 결코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진도 변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정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콕콕 쑤셨다.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까? 그녀의 모든 것이 과연 수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저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 간섭, 혹은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의구심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이내 아니야.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에 뭐가 문제야? 라는 자기 합리화로 덮였다. 어느 날 미경은 답답한 마음에 오랜 친구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오랜 친구 선영에게 손을 뻗었다. 박선영. 그녀는 미경과는 달리 늘 차분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심리 상담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용아, 나 요즘 너무 답답해. 수진이랑 나 벽 하나 사이 두고 사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딸은 나를 피하고. 미경은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본물처럼 쏟아냈다. 수진이 웹툰 작가를 한다고 했을 때의 반대, 대학 진학 문제, 독립, 그리고 지금의 불편한 침묵까지. 선영은 미경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한참을 듣던 선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경아, 네 마음은 다 이해해.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그런데 혹시 네가 수진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는 않았니? 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 이야기라니? 다 딸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는데? 선영의 말은 미경의 심장을 쿵 하고 때렸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건 미처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다. 미경은 자신이 언제나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 최선이 딸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제껏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미 이렇게까지 멀어졌는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늦지 않았어, 미경아. 지금부터라도 수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수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선영은 차분하게 덧붙였다. 내가 하는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일단 한번 상담실에 와볼래? 차 한잔 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미경은 망설였다. 심리 상담이라니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엔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어쩌면 선영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지독한 침묵의 벽을 허물고 딸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어쩌면 선영의 말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샘솟았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엔 오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렸던 마음에 이제야 작은 틈새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4장. 멈춤과 돌아봄, 감정 라벨링의 시작. 상담실 문고리를 잡은 미경의 손에 땀이 배었다. 이곳에 오는 것이 맞을까?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다. 심리 상담이라니 남들이 들으면 유난 떤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을까봐
괜히 걱담됐다. 평생을 남들의 시선 속에서 바르게 살아온 미경에게는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밤 수진과의 짧은 대화가 남긴 공허함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딸과의 보이지 않는 벽, 그 벽을 허물고 싶다는 간절함이 두려움보다 컸다. 미경은 길게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다.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 대신 편안한 소파와 아늑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놓인 푸른 식물들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미경아, 어서 와. 선영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온화한 선영의 얼굴을 보자 미경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을 느꼈다. 괜히 왔나 싶었는데 막상 오니 마음이 좀 놓인다, 야. 미경은 멋쩍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오기까지가 제일 힘든 법이지. 잘 왔어. 선영은 차를 한 잔 내밀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자 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선영은 미경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프롤로그와 1, 2, 3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었다. 수진과의 갈등, 자신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오해로 돌아오는 아픔까지. 미경은 감정이 박붙여 목이 메이기도 했다. 한참을 듣던 선영이 나지막히 말했다. 미경아, 네 마음속에 참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 걱정,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딸을 이해하고 싶다는 간절함까지. 미경은 선영이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을 명확히 짚어주자 깜짝 놀랐다. 평생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로 덮어버리던 마음속 혼란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 했다. 그냥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게 바로 감정 라벨링이야. 선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두렵다, 외롭다,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거든. 감정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미경은 고개를 갸웃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니? 그런 걸 왜 해? 평생 감정을 그저 느끼는 것으로만 알았지 이름 붙여 분석하는 것은 생경했다. 하지만 선영의 설명을 듣고 보니 꽁꽁 묶어둔 감정들이 마치 오랜 시간 갇혀있던 것들처럼 꿈틀거리는 기분이었다. 엄마니까 강해야 해. 선생님이니까 흔들리면 안 돼. 라는 견고한 틀에 갇혀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에는 한 번도 귀 기울인 적이 없었다. 그럼 내 감정은 뭘까? 미경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수진이 밥도 안 먹고 나가버렸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서운했다. 그리고 버림받은 기분? 외로웠어.
정말 잘했어, 미경아. 선영이 격려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 감정이 왜 들었는지,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봐야 해. 선영은 종이에 관찰, 느낌, 필요, 요청이라 쓰고 설명을 이었다. 우리가 흔히 잔소리나 비난이라고 하는 말들은 대부분 관찰과 느낌을 건너뛰고 바로 요청이나 판단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그래? 이건 비난이죠. 하지만 네가 어제 밥을 안 먹고 나갔을 때 엄마는 좀 서운하고 외로웠어. 이건 사실을 관찰하고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가끔은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어지면 상대방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미경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 말들이 수진에게는 비난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딸에게 쏟아낸 수많은 말들이 실은 비수가 되어 꽂혔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 너 잘 되라고 포장했던 진심이 어쩌면 넌 문제 있어 라는 낙인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다. 어때? 이제 네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니? 선영이 미소 지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이 방법이라면 수진과의 닫힌 문을 조금이나마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났다. 비록 한두 번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겠지만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거대한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미경은 선영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이 전했다. 선영아, 정말 고마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상담실 문을 나서자 이미 노을은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은 아침과는 달리 환해져 있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아직은 첫걸음이지만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감쌌다. 감정 라벨링. 미경은 중얼거렸다. 어색하고 낯선 말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녀와 수진의 관계를 다시 잇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가득 찼다. 5장. 나를 표현하는 용기. 비난 대신 요청. 선영의 상담실에 가는 날이면 미경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 지난번 감정 라벨링을 배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스스로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려 애썼다. 아, 지금 나는 초조하구나. 아, 서운하네. 생각보다 어려웠다. 평생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들이
마치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 튀어나오려다가도 다시 쑥 들어가 버리곤 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이끌었다. 선영아, 감정 라벨링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 미경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미경아. 평생 안 해본 일이잖아. 그런데 감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야.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지. 선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를 비난의 형태로 표현하곤 해. 넌 왜 항상 늦니? 이건 비난이야. 그런데 이 말 안에 숨겨진 진짜 필요는 뭘까? 나는 네가 안전하게 귀가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겠니? 그걸 명확히 요청하는 연습을 해야 해. 비난 대신 요청? 미경은 속으로 되뇌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다. 내가 그동안 수진이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냈던가. 후회가 밀려왔다. 선영은 몇 가지 연습 상황을 제시했다. 마트에서 줄을 세치기 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기. 이웃집 소음 때문에 힘들 때 소음 때문에 제가 쉬는데 방해가 되니 소음을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기. 미경은 처음에는 혀가 꼬이고 어색했다. 늘 저 사람들 좀 봐라 하고 속으로만 궁얼거리거나 밤늦게까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하고 화를 내던 자신이었다. 막상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려니 어색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연습은 계속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미경아, 오늘 하루도 네 감정을 잘 돌봐줘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며칠 후 미경은 큰맘 먹고 수진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선영이 조언했으니까. 수지는 며칠째 식탁에 자기 컵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아, 너는 왜 맨날 컵을 여기에 놔두니? 엄마가 치우는 사람이야? 하고 언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미경은 이번엔 달랐다. 수진이 방에서 나오자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다. 수진아, 너가 컵을 식탁에 계속 두니까 엄마는 식탁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해. 수지는 순간 멈칫했다. 엄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보통은 바로 짜증 섞인 잔소리가 튀어나왔을 텐데 미경은 다시 용기를 냈다. 엄마는 식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좀 편하고 기분이 좋거든. 혹시 다음부터는 컵을 싱크대에 바로 넣어줄 수 있겠니?
수지는 미경을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에 미경은 또다시 주눅이 드는 듯 했다. 또 실패인가? 너무 어렵다, 정말. 하지만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아, 네, 알겠어요. 짧고 무미건조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반항기가 없었다. 짜증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경은 깜짝 놀랐다. 수진이 먹고 난 컵을 싱크대에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미경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다. 컵이 싱크대에 있었다. 그 작은 변화에 미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게 되는구나. 정말 되는구나. 그동안 수없이 퍼부었던 잔소리나 비난보다 감정을 이야기하고 필요를 요청하는 이 서툰 방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수진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경은 비로소 관계 회복의 작은 씨앗을 손에 쥔 기군이었다. 나를 표현하는 용기라는 차갑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따뜻한 손길임을 미경은 어렴풋이 깨달았다. 아직은 서툴고 멀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 작은 용기가 언젠가는 수진의 다친 마음을 녹이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날을 선물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6장 화해의 스크립트 마음을 여는 대화. 작은 변화는 확실히 희망을 주었다. 수진이 컵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던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경이로움과 함께 더 큰 갈증이 찾아왔다. 컵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다. 수진과의 관계를 짓누르는 거대한 침묵, 그 깊은 골을 메우려면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여전히 수진은 엄마와의 대화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았다. 미경은 선영에게 이 다음 단계를 물었다. 이제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마음을 여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미경아, 이제는 3단계 화해 루틴을 배울 때야.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감정 라벨링과 비난 대신 요청이 네 감정과 필요를 아는 과정이었다면 이건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화 기술이야. 이름하여 멈춤, 묘사, 요청 루틴이지. 미경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멈춤, 묘사, 요청. 뭔가 학교에서 배운 공식처럼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걸 과연 현실에서, 그것도 수진이 앞에서 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첫 번째는 멈춤이야.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일단 모든 것을 멈추는 거지. 억울함, 분노, 서운함 같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야. 그래야 상대방에게 비난이 아닌 진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 선영의 목소리는 물 흐르듯 잔잔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해.
두 번째는 묘사야. 이건 비난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네가 왜 항상 그래?가 아니라 네가 지난번 주말에 엄마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엄마는 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어. 어때? 훨씬 부드럽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라면 분명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뭐 했어? 사람 걱정하게?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영의 말투가 신기했다. 마지막은 요청이야. 네가 정말로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요청하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 같은 막연한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는 혹시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청이어야 해. 선영의 설명을 들으며 미경은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이게 될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수진이가 내 말을 들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시험 때가 찾아왔다. 수진이 오피스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남자친구 승호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것이었다. 미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했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뭐? 저절로 나온 목소리였다. 평생의 습관이었다. 딸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의 시선에 비춰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 하지만 말을 내뱉자마자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멈춤. 미경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수지는 엄마의 말에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다. 미경의 내리에는 수진의 날선 목소리가 꽂혔다. 엄마는 또 왜 그래? 내가 뭘 하든 다 상관하지 마. 미경은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삼켰다. 참자. 멈춤. 그래, 멈춰야 해. 가슴이 답답했지만 선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수진아, 너가 승호 씨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마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 그리고 좀 불안해. 미경은 어렵게 감정을 토해냈다. 수지는 엄마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말투에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듯했다. 미경은 이어 말했다. 엄마는 네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이나 혹시라도 네가 상처받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 네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랄까? 말을 하면서도 미경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어색했다. 마치 옷을 다 벗고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수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엄마의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었다. 미경은 수진의 눈빛에서 얼핏 미묘한 변화를 읽어냈다. 경계심 속에 아주 작은 의아함, 어쩌면 관심의 흔적 같은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기적 같았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는 네가 지금 당장 승호 씨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혹시 승호 씨랑 먼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운 후에 들어가면 어떨까? 요청. 미경은 마지막 요청을 내뱉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답답함, 그리고 의아함.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승호 씨랑 다 이야기된 부분이고 엄마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여전히 완고한 태도였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대신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미경은 그 작은 변화에 가슴이 뭉클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수지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는 단절되지 않았다. 미경의 진심이 비록 완벽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오해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했다. 나를 표현하는 용기는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미경은 비로소 깨달았다. 화해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이처럼 서투르고 작은 시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신도 수진처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7장. 편지와 사진. 추억으로 엮는 유대감. 멈춘 묘사 요청 루틴이 작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미경은 여전히 깊은 벽을 느꼈다. 컵 하나 바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리 없었다. 딸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밤마다 그녀는 지친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과연 딸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희미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다. 미경은 다음 상담에서 선영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영아, 컵 하나 바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여전히 수진이는 날 피하는 것 같아.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은 미경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미경에,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 방식이 있어. 특히 지금처럼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말이야. 편지와 사진은 어때? 미경은 고개를 갸웃했다. 편지? 사진? 그게 통할까? 그럼 편지는 네 마음을 충분히 정리해서 진심을 담을 수 있고 수진이도 내 말을 끊지 않고 차분히 읽을 수 있잖아. 그리고 사진은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잊었던 유대감을 다시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말로 어색한 진심도 글로 쓰면 더 잘 닿을 때가 많거든. 선영의 말에 미경은 마음이 움직였다. 편지? 그래. 말로는 버벅이고 또다시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두려웠던 말들을 글로 적는다면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미경은 편지를 쓰러 앉았다. 하지만 펜 끝은 좀처럼 종이에 닿지 못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문장도 진심을 담기엔 너무 가벼웠다.
펜을 쥐었다 놓았다 몇 시간을 망설였다. 미경아, 오늘 하루도 내 감정을 잘 돌봐줘. 거울 속 자신에게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내 감정부터 돌보자. 용기를 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엄마, 김미경. 첫 문장을 쓰니까 본물처럼 감정이 터져나왔다. 억눌러 왔던 후회, 미안함, 그리고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 수진아, 네가 승호 씨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땐 엄마는 너무 놀라고 불안했어. 사회적 시선이나 네가 상처받을까 봐 정말 많이 걱정되었거든. 그런데 그때 엄마가 네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엄마의 걱정만 앞세워 말한 것 같아. 그때 엄마의 말이 비난처럼 들렸다면 정말 미안하다. 미경은 편지 봉투 옆에 놓인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오동통은 볼에 해맑게 웃는 아이. 그때는 그저 웃는 것만 봐도 행복했는데. 미경은 앨범을 꺼내 먼지 쌓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수진이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재롱잔치에서 율동을 하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던 모습. 미경은 사진들을 보며 자신이 놓쳤던 수많은 순간들과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들을 깨달았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 눈물은 후회였고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편지에는 자신이 감정 라벨링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적었다. 엄마는 요즘 선영이한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수진이에게 엄마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했어. 엄마의 서툰 말들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라도 엄마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편지를 다 쓰고 나자 손끝이 후들거렸다. 온 몸의 진을 다 뺀 듯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다. 미경은 편지와 함께 어린 수진의 사진 몇 장을 골라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방에서 나오자 미경은 망설임 없이 편지를 건넸다. 수진아, 이거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편지에 써봤어. 그리고 어릴 적 내 사진도 몇 장 같이 넣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들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미경은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다. 읽어줄까? 혹시 읽지도 않고 버리는 건 아니겠지? 온갖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미경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문득 수진의 방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 늦은 시간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일까? 아니면 미경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빛 속에서 어렴풋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은 숨을 죽였다. 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진심이
사진 속 추억과 함께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듯했다. 아직은 작고 희미한 떨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관계 회복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편지와 사진은 보이지 않던 벽을 넘어 잊혔던 유대감을 다시 엮어주는 기적을 시작하고 있었다. 8장 다시 마주한 식탁 일상 루틴의 기적 편지 속 진심과 사진 속 추억이 수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을까? 미경은 조용히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던 흐느낌을 기억했다.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매일 아침 차려놓는 식탁, 텅 비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식탁을 보며 미경은 생각했다. 그래, 바로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미경은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식탁을 차렸다. 수진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따뜻한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 반찬들. 늘 그랬듯 정갈하고 완벽한 한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경은 그저 의무감이나 희망 없는 기대감으로 차리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함께 식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냈다. 밥이 식을까봐 미리 뚜껑을 덮어두고 수진이 좋아하는 국은 다시 데워가며 기다렸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 수진의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답은 없었다. 처음 며칠 동안 수진은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인기척 없이 몰래 나와 허둥지둥 밥을 먹고 사라졌다. 미경은 매번 싸늘하게 식어가는 밥상을 보며 목구멍이 메이는 듯한 좌절감을 느꼈다. 이게 정말 통할까?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수없이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꾸준함이 중요해, 미경아.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래, 포기할 순 없었다. 딸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선 이 어둠 속에라서도 빛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미경이 식탁에 앉아 막 숟가락을 들었을 때 수진의 방문이 삐걱 열렸다. 미경은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멈췄다. 수진은 평소처럼 부수수한 모습으로 나왔다. 식탁을 흘긋 보더니 이내 물을 따르러 냉장고로 향했다. 미경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수진이 문득 멈칫했다. 식탁 위에 놓인 갈치조림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익숙한 냄새.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엄마의 갈치조림이었다. 순간 잊고 있던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삐걱 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미경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애써 태어난 척 숟가락을 들었다. 엄마, 갈치조림 맛있겠다. 수진이 나지막히 말했다. 미경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수진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온 것이 얼마만인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아, 내 딸이. 벅차올랐다. 말문이 막혔다. 응? 아, 응.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 간신히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 수지는 이전보다는 자주 식탁에 앉기 시작했다. 여전히 긴 대화는 없었다.
그저 맛있다거나 잘 먹겠습니다 같은 짧은 인사말 정도가 오갈 뿐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행복했다. 텅 비었던 식탁에 딸의 온기가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경은 식탁 위에서 멈춤, 묘사, 요청 루틴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큰 갈등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순간에도 적용했다. 수진아, 네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가면 엄마는 좀 서운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네 모습을 보고 싶거든. 혹시 아침에 시간 괜찮으면 가난하게라도 같이 먹어줄 수 있겠니? 수지는 처음에는 눈을 피하거나 얼버무렸지만 미경이 꾸준히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먼저 식탁에 앉아 미경을 기다렸다. 미경은 감격했다. 식탁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밥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수진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소리, 옅은 웃음소리. 침묵이 여전히 더 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과 잔잔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잊혀져 온 유대감을 조금씩 되살려내고 있었다. 미경은 식탁에 마주 앉은 수진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처럼 작고 꾸준한 일상 속의 노력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그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각자의 벽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매일 저녁 식탁이라는 작은 섬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향해 닻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차가운 침묵 대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9장 완전한 화해, 새로운 가족의 탄생. 식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온기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짙어져 갔다. 그 온기 속에서 미경은 문득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오늘 그 문이 완전히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일찍 식탁에 앉아 미경을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그림 작업에 몰두하다 늦게 내려왔을 터였다. 미경은 수진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접시에 놓으며 조용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이승호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합류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경은 순간 긴장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눈을 마주쳤다. 저 그때 웹툰 작가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많이 반대했잖아요. 그때 저는 엄마가 제 꿈을 무시한다고, 저를 전혀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서운했고 화가 났어요. 엄마가 절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장 아프고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멈춤, 감정을 인식하자 미안함, 후회, 그리고 딸의 진심을 듣고 싶은 간절함.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수진아, 네가 그때 그렇게 느꼈을 줄은 엄마는 정말 몰랐어. 엄마는 그저 네가 너무 힘들까봐, 혹시라도 배고픈 삶을 살게 될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을 뿐이야.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휘둘렸던 수많은 말들이 네게는 그더 무거운 짐이었겠구나. 자신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네가 엄마의 걱정을 비난으로 또 상처로 받아들였다니 정말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미경의 사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서러움과 안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다. 승호는 말없이 수진을 품에 안아주었고, 수진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억눌렸던 감정의 해방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수진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엄마, 저도 엄마가 절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도 힘들었겠네요. 저도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저만 생각한 것도 미안해요. 수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 겨울, 수진과의 완전한 화해 이후 미경의 삶은 거짓말처럼 평온해졌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미경은 멈춤을 택해 감정을 먼저 들여다봤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수진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구나. 감정을 라벨링하자 비난 대신 부드러운 요청이 나왔고, 수진 또한 이전처럼 벽을 세우기보다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침 식탁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제 수진은 아침에도 미경과 함께 식탁에 앉아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를 마셨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수진아, 오늘 기분은 어떠니? 짧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갔다. 미경은 더 이상 수진의 직업을 걱정하며 잔소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딸의 작업을 응원했다. 수진 또한 엄마에게 자신의 작업 진행 상황이나 아이디어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곤 했다. 박선영과의 만남도 꾸준히 이어졌다. 선영은 미경에게 든든한 지지자이자 현명한 조언자였다. 미경은 종종 선영에게 새로 익힌 소통 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선영아, 어제는 수진이한테 밥 좀 일찍 먹으라고 할 뻔했지 뭐야. 겨우 참았어.
네가 밥대를 놓치면 엄마는 좀 걱정돼. 이렇게 말했더니 수진이가 쓱 웃더라니까. 미경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이 걸렸다. 선영은 그런 미경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미경은 자신의 변화가 비단 딸과의 관계에만 그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종 관계의 지혜를 나누곤 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간섭하면 상처가 돼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요청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연인 이승호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주말이면 수진과 함께 미경의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했다. 이승호는 미경의 요리를 맛있게 먹었고 수진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 미경은 이승호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식탁의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이승호는 미경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정말 많이 편안해졌어요.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고 해요. 그 말에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다. 딸의 행복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느 날 미경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 허탈함과 딸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에 잠 못 이루던 밤의 기록이 있었다. 그때의 그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삶은 전혀 달랐다. 완벽하진 않았다. 삶엔 여전히 작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며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돌보고 가꿔야 하는 것이구나. 미경은 생각했다. 완벽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꾸준한 노력이 진정한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어느덧 식탁에는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수지는 읽던 책을 덮고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저 이번에 웹툰 새로 계약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미경은 활짝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란다.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갔다. 이제 그들의 식탁 위에는 불안과 침묵 대신 끊임없이 자라나는 사랑과 이해의 온기가 가득했다. 미경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